전략 알아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어제는 좀 반도체가 버티면서 확실히 조정을 받아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오늘 지수 흐름을 보면 확실한 조정에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한 줄 평은 쉴 때 쉬어야지 좋다. 지금이라도 조정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기회를 얻는 전략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수급적인 흐름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세요. 네, 지금 오늘부터 상당히 중요하죠. 우선 한 방 얻어 맞았고요. FOMC 때 그 매파적인 결국은 시나리오가 조금 뒤에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페이크에 당했다. 제롬 파월의 그 어정쩡한 스탠스, 미국 경기와 맞지 않는 코멘트, 연일 PC 이후에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정세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제 아마 종목들 대다수 시청자분들 선치가 좀 끝나셨을 거예요. 반도체 파트가 됐던 2차 전지가 됐건 제약바이오가 됐던 여기서부터 이제 수익률 게임입니다. 여기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수익은 4월에 갈릴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섹터를 고르냐에 따라서 달릴 건데 지금은 우선 반도체가 가장 우위에 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조정폭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 사실은 속내를 좀 감췄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매크로 변수가. FOMC 때 이야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지 지금 대응 전략을 기납법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금은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춤에 자금이 좀 없다. 그러면 시간 투자는 필수고요. 네.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지수 타겟팅이나 뭐 기간 타겟팅을 하는 건 좋지 않지만 11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일 날 CPI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그 전까지 조정이 진행된다면 이때 재료가 이제 소멸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자금이 좀 있다. 그래도 한 현금 5% 10% 남겨놨다 하신 분들은 11일까지는 완료를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완료를 할 때 반도체를 완료할 것이냐, 2차 전지를 완료할 것이냐, 제약바이오를 완료할 것이냐, 이건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다들 이제 조정으로 갔을 때 매수를 바라보는 섹터나 또 글로벌 시황, 바텀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눌림목 구간에서도 1순위는 반도체로 보여지고 있고요. 2순위는 제약바이오, 3순위를 2차 전지를 좀 배치하는 전략이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파트 안에서는 선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가는 종목만 가는,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이 나스닥 선물 차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 어제 21선에서 아래 꼬리고 달리고 좀 올라왔지만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장중에 양봉 좀 떠주면 상단은 막힐 공산이 좀 큽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포인트 기준으로 18,400선을 좀 뚫기 어렵다. 그러면 맞고 조금 더 아래 꼬리를 채울 공산이 크고요. 지금 현재로는 18,000선이 지금 단기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레인지 범위로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18,000선에서 17,800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번에 떨굴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코스피 차트 좀 모습 보시죠. 어정쩡하게 떨궜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때 2,600선하고 매수, 2,550선까지 오면 완전 매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2,650선까지밖에 안 왔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갭으로 띄웠는데 지금 갭을 메꾸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갭으로 띄웠죠. 그러면 지금 하방 지지는 2,700선에서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많이 조정을 딱 받아버려야지 차익 실현도 덜 나올 것이고 뒤에는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차적으로 2,700보다는 2,650선까지 열어두고 2,650선까지 열어두라는 게 사라는 것, 매수 타이밍이냐 이것도 있지만
지수가 2650선까지 조정을 받을 때는 미리 어제 뭔가 대응 전략을 펴지신 분들이 아니라면 보유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기업에 대한 분석은 이제 하셔가지고 반등 때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예요. 떨어질 때 대응 말고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내 종목은 시장에서 소외됐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빅스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빅스 지수가 지금은 15.1인데 하방보다는 상방이 조금 더 우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환율 체크를 하는데, 오늘 환율이 지금 12시 딱 10분 되면서 12시 들어오면서 갑자기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5일선 키 맞추기를 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두려움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주가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반도체가 끌어올릴 때 결국은 다른 후발주자들도 반응을 좀 하겠구나. 요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요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넘어가서 지금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선물 량입니다. 오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출회되는데, 사실은 이 매도세가 오늘 출회되는 게 13,000계약인데 벌써 훨씬 좋습니다. 네. 이왕지사 현물 매도가 나오면 안 되는데, 현물이 오늘 1600계약 정도 1600억 정도 나오긴 하는데, 이건 뭐 단기 조정이라고 치고, 그러면 어차피 지수를 좀 찍어 누를 거면 선물로 찍어 누르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단위 좀 쏟아내고 내일 한 5,000계약 정도까지 쏟아내서 마무리 시키면 이제부터는 타점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겁내지 마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종목 접근을 해가는 방식이 맞지 않겠나. 지금 삼성전자 주가 차트 모습이 나가는데 딱 5일선 언저리까지 찍었죠. 색깔 좀 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84,000원 깨고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오늘 기어코 또 85,000원 한번 찍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기간 행보로 잘 버텨주면 지금 오늘 하이닉스가 좀 빠져서 내려가지만 다시 한번 반등 여력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조정 때 대응 말고 대응 못하신 분들은 반등 때 끌고 갈지 말지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너무 공포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이용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에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좀 반등할 때도 같이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 2650선 열어두면서 함께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뽑아내야 될지 본격적인 전략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는 어디서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소외주 준비했습니다. 네, 주도주 섹터 두 가지, 여기에다가 해지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소외주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오늘은 한 줄 평을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섹터 자체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할지 시장 전략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금일 수급표입니다. 외국인과 외국계, 기관계 물량이 지금 시간별로 나오고 있는데 좀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늘 보시게 되면 외국계들은 지금 순매수입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좀 팔고 있는데 지금 매도 우위는 아니라고 좀 판단되고 매수 우위인데 개인들 좀 물량까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은 단기 조정으로 봐야지, 우리 이틀 전에 음봉 보이시죠? 삼성전자 사실은 이렇게 올라올 동안 음봉 출회가 2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기 뭐 아랫꼬리가 좀 달렸고,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리고 오늘 이제 음봉인데, 이 음봉 나올 때 이제 소외주들이 부각이 됩니다만은 사실 오늘 5일선이 좀 뚫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 5일선 83,000원까지는 딱 안 찍었습니다만은 찍고 나서 지금 공방전이거든요. 그러면 상단으로 85,000원, 그리고 하단으로 83,000원에서 키 맞추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키 맞추기 과정을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기본적 분석을 해보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것이 하루 만에 미국 시장에서 변화가 있었느냐, 엔비디아 지수 뭐 좀 조정받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수 조정받은 요거밖에 없었죠. 빅테크 기업들이 뭐 갑자기 철수 소식이 나온다든지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든지 이런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크로 변수에 따른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매크로 변수가 왜 나왔느냐 이걸 전일부터 확인해 보니까 견조한 그 경제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죠. 특히 PMI, ISM PMI가 좀 나올 때 50.6 정도 나왔습니다. 높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50 이상이면 이제 경기 확장인데, 연준에서 좀 소프트 랜딩을 뒷받침하는 PMI가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 명분 삼아서 고위직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매파적으로 나오죠. 근데 스탠스 분석을 좀 해보면 이것도 좀 어정쩡합니다. 도대체 뭐 금리 인하를 미루겠다 명확하게 좀 하면 좋은데, 지금은 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근데 금리 인하는 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죠. 지금 뉘앙스 자체가. 단지 시장에 좀 시그널을 준 거는 5월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근데 6월은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런 뉘앙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은 매크로 변수 조정이라고 보여지고, 반도체 이제 1분기 실적이 지금 스탠바이입니다. 금요일에 잠정 실적이 나오고 뭐 말일쯤 되면 확정 실적이 나올 텐데 호실적 쓸 거고요. 분명히 이제 호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주가의 선반영은 이루어졌는데, 과연 펀더멘탈이나 2분기 호실적, 3분기 호실적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느냐? 지금 현재 상태는 없죠. 잠정 실적이 아마 가이던스 지금 굉장히 70조 단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엄청나게 퀀텀 점프죠. 전년 동기 기준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의 수급은 쉽게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조정을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견디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이제 단기 접근하셨던 분들은 오늘 결정하셔야 되겠죠. 차익 실현하고 난 좀 빠질 건지, 아니면 조정 때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할 건지, 또 끌고 가실 분들은 난 조정 이겨내고 구만전자로 가겠다. 오늘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 주자입니다. 어제 정통 D램 낸드까지 떴고, 계속적으로 HBM, 그리고 CXL 매매가 진행되는데, 이런 파트들은 오늘 충격파가 좀 있어요. 물론 한미반도체는 5일선 치기를, 이제 5일선 치기, 내지는 5일선 키 맞추기라고 하는데, 진행이 됩니다만은, 조금 매매 영역이었던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급락 나왔다가 지금 아래 권리 달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눌림목 접근 이제 잘 하시는 분들, 고수 트레이더 분들 몫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뭐 테슬라든지 시각 종목들 같습니다만 오늘 눌림목인데, 삼성전자가 힘내니까 아래 꼬리 달고 지금 양봉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1.7%지만 그래서 늘 이쪽에서 기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 선치다. HBM을 해도 좋고, CXL을 해도 좋고, 파생 요소, 뭐 HBM의 부수적 요소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의 가격 경쟁력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정통 D램과 낸드 쪽에 답이 좀 나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정통 D램과 낸드 종목들은 좀 유심히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5일에 지금 잠정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눌림목 조정을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업황 턴어라운드로 지금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전통 D램이라든지 낸드 종목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함께 주시네요. 약간 사이드로 빠져서 지금 대만 쪽에 좀 강진이 나서 TSMC 쪽 생산 라인도 대피를 한다는데, 이런 것들은 국내 반도체에는 좀 영향이 제한적일까요, 전문가님? 네, 반대급부 수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앵커님이 이제 정보 전달을 해주셨는데, 대만 쪽에 지진이 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 뭐 이런 이야기 흘러나오면서 삼성전자 반대급부가 수혜가 될 것 같은데, 뭐, 생명이 좀 지장이 받는 건 별로 좋지는 않죠.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TSMC에 밀리고 있는 건 파운드리밖에 없는데, 타이적으로, 자의적으로가 아니고, 타이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물량은 TSMC가 아니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공략하시는 분들도 이제 파운드리 접근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패키징도 있고 DS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난 DSP 하겠다, 나는 패키징 하겠다. 아직 뭐 패키징이 뭐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최근에 좀 튀었다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순서는 아직 아닌데,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이런 뉴스플로우에 대한 반대급부 수혜는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저희 지금 국내에는 좀 이런 뉴스들은 단기적으로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진이라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일단 종목으로만 저희 시장 접근으로만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추이를 지켜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인데요. 한 줄 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쏟아질 만큼 쏟아진 악재. 남은 한 발은 1분기 실적.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참 2차 전지 갖고 있으면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실 땐 좀 답답하실 것 같기는 해요. 테슬라도 주가가 계속 한 단계씩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국내 종목들에도 그 영향력이 번지고 있는데 이제 1분기 고비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알려주세요. 네, 지금 테슬라 주가 차트 모습을 보시죠. 저는 좀 어제 테슬라 인도량, 어제 가이던스가 있었고,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나와서 저도 봤는데, 38만 약 이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성장성에 비해서, 좋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4분기 때 BYD가 1위였는데, 1분기 때 BYD에게 자리를 내줄 것이다라는 평, 어찌됐든 테슬라가 전 세계 출하량 1위였는데, 1위를 내줄 거라는 평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테슬라가 뚜껑은 열어보니 1위였고요. 단지 이제 출하량이 상당히 가이던스보다 좀 저조했죠. 그러면 이제 전방 산업이 아직 개선이 좀 더디고 있구나, 충격파가 좀 있고, 상단은 제한적인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테슬라가 어제 급락했습니다. 지금 이제 0.616 빠진 것은 프리마켓이고요. 어제 빠졌는데, 저는 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오늘 시장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많이 안 내려왔다. 저는 이렇게 좀 평하고요, 생각보다. 4.9% 빠졌는데, 지금 어찌됐건 160불 하단은 강하게 만든 모습입니다. 그러면 테슬라도 지금 국내하고 비슷하게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 자체가 160불 단을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단지 상단도 지금 굉장히 매물대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올해 200불 안착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바닥권에서 이제 악재가 쏟아질 대로 쏟아진 다음에 하방 경직성이 어디서 확보되느냐인데, 핵심은 160불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 140불에서 이 160불 사이입니다. 네, 이 언저리가 깨지면 완벽하게 적색 신호입니다. 전방 산업 안 좋죠. 지금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인도량이 2분기에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기술적 포인트, 이 갭으로 뛰었던 부분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죠. 반대로 본다면 이 갭이 깨지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또 기회는 생깁니다. 단지 이제 단기 접근하신 분들한테 좋지 않겠죠. 이 상태로 국내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악재는 나오면 소멸입니다. 호재도 소멸이고, 지금 호재단은 별로 없습니다. 뉴스플로우를 붙여주지 않는 이상은 없는데, 굳이 만들어 보자면 6월달에 유럽 인터 배터리 데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곧 올 거고요. 그때 또 뉴스플로우, 전고체 로드맵, 양극재 딴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죠. 유럽에서 하니까 비교도 될 거고요. 그러면 호재는 그 정도고, 악재는 1분기 한번 보자, 안 좋다고 하는데, 이 악재도 어느 정도 선반영 지금 되고 있죠. 그러면 1분기 때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상단입니다. U자형 반등 내지는 V자 반등을 강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포스코 퓨처의 모습인데, 그러기는 좀 어렵죠. 이렇게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바닥에서 사서 올라갈 때 상단이 이제 제한적이고, 투자 관점을 올해 마무리할 것이냐, 25년, 26년 마무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방 경직성이 어디가 먼저 형성될 것이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삼성 S대에 와서 42만원 정도 레인지 범위를 중심으로 하방 경직성을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밸류적으로도 지금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매수 권역이다. 그래서 저희가 불타기 했고, 주가가 밀려도 여기는 지켜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가 실적이 발표되면서 삼성 SDI는 아마 4월에 낼 것 같은데, 과대낙폭 중에서 어디부터 반등이 나올 거냐, 대형주부터 나올 거다. 중소형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1분기 전년 동기 기준으로 호실적을 쓴 기업들은 시장에서 이제 선별화를 분명히 할 겁니다.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겠구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별화 쪽에서 수급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바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죠. 단지 주가가 무너져도 선도 세력들의 수급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인이든 기관이든 거기까지는 꼭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고 선별화가 됐는데 주가가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뻥 터지면, 그때 개인들이 이제 막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시세가 이제 대중 분산 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러면 남은 악재가 1분기 실적인 만큼 1분기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어느 종목이 호실적을 쓰고 대외 변수에 따른 부침이 없을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형주는 일단 SDI 걱정 없이 붙들어 매셔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퓨처엠. 오늘도 퓨처엠 질문이 있으시던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지금 퓨처엠의 기본적 분석상 보게 되면 GM 제너럴 모터스 물량 2022년에 캐파 증설한 거 이 부분이었는데, 기술적으로 늘 그렇습니다. 쏘아줄 때 못 쏘아주면 조정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기술적인 공식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빠져나왔어요. 네, 빠져나왔는데 단단한 30만원 매물대가 무너지면서 빠져나왔는데, 여기를 25만원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추가 매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에코프로 BM 회사 자체는 문제 없죠. 1분기 실적이 이제 남은 게 아마 충격파인데, 결국은 30만원대 마디가 저항에 걸리면서 지금 내려왔어요. 26만원 라인 붕괴됐고 22426이죠. 네. 26만원 붕괴되니까 24만원 지지력 테스트를 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또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제 전방산업은 별로 안 좋으니까 악재들이 한 방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1분기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 22만원, 24만원 또 과대 낙폭으로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걸 빨리 정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감은 셀, 퍼포먼스는 2차전지 장비를 봐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영향은 주지만 그만큼 반영이 되고 사라진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오늘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서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1분기 실적 고비를 넘으면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섹터들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실적, 하방, 경직성 같은 키워드 함께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외주 들어보겠습니다. 소외주는 한 줄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리기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올라가는 섹터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신 것 같은데 소외주 전략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소외주를 볼 때는 지금 유가 차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뭐 파생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고요. 단지 우리가 이제 매크로 변수 측정하는 도구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크루드 오일 모습인데요. 80불을 넘어가기 계속 어렵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80불만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지고. 근데 지금 80불을 넘어가게 된 계기, 동기가 무엇이냐, 변화가 있죠. 일단 오페크와 비오페크의 수장, 사우디, 러시아를 보게 되면 일단 감산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베이크아웃 시추가 신통치 않습니다. 셰일가스도 보게 되면 지금 갑자기 감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6월까지 상승으로 갈 것이다,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계절적 요인을 보면 수요 증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유가가 어찌됐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지금 매크로 변수가 선행 요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이거를 미국 증시와 연동 관계를 좀 보아보자면 미국 경기가 어찌됐건 소프트 랜딩 화랑으로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죠. 유가 상승은 경기 화랑, 그리고 나프타 상승, 이렇게 보여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연동관계 종목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주도주가 조정 나올 때 첫 번째로 뭐 흥구소기 이런 종목들 어제 상한가 직행하고 오늘 이제 윗꼬리가 달렸는데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렇고요. 접근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계속 매매 관점일 겁니다. 그래서 유가와 연동관계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해운주들 뭐 조금 갑니다. 흥하해운 오늘 힘 좀 쓰는데 사실은 소외주죠. 뭐 다리 붕괴되면서 이런 투심 자극이 있었지만 큰 영향 없을 것 같고요. 네, 호르무즈 해협보다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대교 붕괴된 게 볼티모어항이.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 단지 이제 주도주가 쉴 때 기술적 관점으로 거래량 동반되고 거래량 없이 가격을 조금 죽여놨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단기 상승세다, 보유자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볼만한 게 이제 유리기판인 것 같습니다. AMD에서 지금 유리기판 공급망을 착수하겠다. 분명히 공급망 착수한다는 건 AMD에서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구간에 지금 들어왔는데, 필옵틱스는 원래 유리기판은 아니었는데 유리기판으로 뒤에 이제 엮여지면서 계속 추가 상승이 가는데, 지금으로서는
쉽게 그렇게 주가가 주저앉을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1,700만 주기 때문에 단지 이제 매매 영역이다. 시세 분산 단계다.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YC캔까지 그 퍼포먼스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안정감 쪽으로 가실 거면 역시나 삼성전기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 오늘 대형주다 보니까 뭐 매크로 변수가 좀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내지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옵니다만은 눌러주면 안정감 쪽은 무난하게 14만 원대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유리기판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유가나 해운주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까지 같이 해석 소외주 쪽으로 드렸는데요. 안정감 가진 쪽 유리기판도 함께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소외주까지 같이 전략 3가지로 나눠서 체크해봤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K엔솔 준비했습니다. 네, K엔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 같이 알려주세요. 네, 오늘 뭐 반도체들 지금 좀 쉬는데요. 이제 아랫꼬리가 조금씩 달릴 거라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더 힘을 쓰면. 근데 오늘 KE엔솔이 먼저 아랫꼬리를 달았는데 결국은 이제 액침 냉각 발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화두가 좀 되는 것 같고, 어찌됐건 AI가 고도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확대되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열이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엔비디아 뭐 H100을 갖고 와서 이렇게 설치해 본 기업들 열 때문에 또 전력 소비량 때문에 굉장히 그 고난입니다. 네, 고뇌가 좀 깊은데 어찌됐건 여기 보면 이 기업 자체가요. 국내에서는 지금 이머징 쿨링 시장에 진출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액침 냉각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뭐 어떤 재무나 기본적 분석보다는 액침 냉각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 딱 접근 요소, 일단 모멘텀 접근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추세는 좀 변곡을 완벽하게 뚫어야 돼서 변곡 상단까지만 좀 한번 봐보겠습니다. 22,300원 제시하고요. 매크로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가격 라인은 하방을 좀 열어두고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시 않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좀 하단권에서 사시는 전략 펼치고요. 굳이 좀 리스크 관리할 라인 정도 제시한다면 18,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K엔솔 액침 냉각 쪽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확실히 AI 시대 속에서 이제는 발열 문제까지 사실은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뉴욕 증시에서 보신 분들은 이 종목도 역시나 연관이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22,300원, 손절가 없는 걸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엔솔까지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함께 체크됐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